무기 큐브 첫 번째 주인공은요, 미군 무기 체계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엠브라이르사의 C-390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이었죠.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우리군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을 결정했는데요. 이때 선정된 기종이 바로 C-390입니다. 지난 2014년 대형 수송기 1차 사업 때 C-130J가 선정됐었는데 1차와 2차의 사업 기종이 달라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그 이유에 먼저 관심이 쏠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를 세계 방산시장 공급망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서 후속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부는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던 C-130J의 로키드 마틴은요, 한 개의 국내 업체를 참여시켰는데 C-390의 엠브라이르사는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하려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MCX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이는 최대 적재량 30톤급의 수송기가 최소 20톤의 화물을 싣고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 약 6,000km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송기를 제작하려 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조정래 전 카이 상무는 프로파일럿에 출연을 해서 전투기까지 개발한 마당에 모든 것은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화물칸인데 이 화물칸을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필요하면 선진업체와 기술협력을 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카이가 개발하려고 하는 수송기와 C-390은 크기와 항속거리, 화물 적재량 등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엠브라이르라는 회사, 또 C-390이라는 수송기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겠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엠브라이르는 브라질의 항공우주사업 기업 집단입니다. 상업용 여객기 납품대 수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서 세계 3위, 종업원은 18,000명 이상으로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 중에서 보잉과 에어버스, 봉바르디에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는 아주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용 여객기가 군용기보다 가망 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업용 여객기 납품 순위가 3위라는 면에서 이 업체의 신뢰성이 보장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C-390은 지난 2019년 양산을 시작해서 브라질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누적 비행 시간이 약 1,800시간이고 운용 가용성이 약 80%, 임무 완수율은 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브라이르는 C-390이 의무 후송과 탐색 구조, 산불 진화, 공중 급유, 공중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현재 브라질과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 26대를 운영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5대와 넉 대를 계약해서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이쯤에서 C-390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35.2m, 높이는 11.84m, 날개폭은 35.05m로 C-130J와 비교하면 높이는 같지만 길이가 5m 이상 길고 폭은 5m 정도 좁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고 날렵해졌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화물칸은 C-130J의 최대 화물 적재량은 19톤,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16.3톤의 화물을 싣고 3,150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C-390은요, 연료를 가득 채우면 23톤의 화물을 싣고 2,722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건 역시 속도입니다.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을 이용하는 C-130J는 순항 속도가 약 671km인 반면에 C-390은 2개의 터보팬으로 시속 870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보다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엠브라이르는 M113 장갑차 2대나 UH-60과 같은 헬기 1대, 험비 차량 석 대, BMP-3 경전차 1대 등을 실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물칸 사이즈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종이 결정되는 날 같은 회의에서 4차 양산 계획을 승인한 육군의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을 들여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K-21 장갑차가 C-390에 안 들어갑니다. 이 K-21의 폭이 3.4m고 무게가 25톤이라서 폭도 안 맞고 최대 적재 중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들어가는 장비는 하나 참 찾았습니다. 바로 K200 장갑차인데요. 이 장갑차 폭이 2.9m고 무게는 13.2톤이어서 장갑차 한 대와 병력을 같이 이동시킬 수는 있겠네요. C-390을 운용해야 할 공군에서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C-130 계열은 J버전이 들어오기 전부터 C-130H를 운용했었기 때문에 정비나 운용 유지 등 전문 인력도 있는 상황이지만 브라질에서 만든 C-390은 처음 도입하는 기체라서 정비 인력과 운용 인력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 국가 예산이 풍족했다면 더 고민할 것 없이 좀 크고 웅장한 C-17 같은 이런 기체를 좀 도입했을 텐데 아쉽군요. 결국 MCX 개발을 위해서 C-390을 선택한 것인데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